자, 봅시다. A가 1보다 크고, 즉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겠지? 근데 밑에 종류가 같다라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Y축으로부터 벌어진 정도가 같은 거야. 이렇게 평형성 있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죠? Y는, X는 2가 지나가고 요 거리가 4분의 15라고 했으니까 2를 여기에 넣은 Y값하고 2를 여기에 넣은 Y값하고 차가 4분의 15가 나는 거고요. 물론 양변에 4A 제곱을 곱해서 넘겨서 보기차 방정식을 푸는 거긴 한데 여러분 이게 역수의 차처럼 보이시지 않으세요? 맞죠? 얘가 거의 4에 가까운 수고 그러면 이렇게 암산이 돼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죠? 괜찮죠? 쉬운 문제들을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A 몇이에요? 2.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되죠? 물론 이걸 못하는데 위에 걸 연습하시면 안 되고 이걸 못하는데 위에 걸 연습하시면 안 되고 그죠? 자, 2번 봅시다. 여러분 지수함수가 등장하면요 얘네들한테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어도 이거가 양수라는 개념은 잡고 가셔야 돼요. 문제에서 양수라고 안 했어도 오케이? 그럼 A 0보다 커야 되고 요거 A 4보다 작아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2분의 4-A는 1보다 작은 미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8A도 1보다 커야 되고 오른쪽 위로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 A제곱 플러스 15도 1보다 커야 되죠? 근데 이제 이건 풀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1보다 크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 다 조합해보면 공통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냐면요 3부터 A까지인데 3부터 4까지인데 3을 어디서 못 찾았네? 2 아 그리고 8A가 더 급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8A라는 밑이 A제곱 플러스 15보다 더 커야겠죠. 음, 8A 가져오시고 그럼 이제 공통부분 다 구해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풀어야 되는 부등식이 좀 많아요. 됐죠? 이렇게 4개의 선이 다 겹치는 거. 되죠? 다음. 자, 유제 3번은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유제 3번 그래프 자체는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죠? 양쪽 끝점 넣으면 최대 최소인 거라서 안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도 그냥 식만 적어드리고 넘길 거고. 자, EX 그래프를 X로 A, Y로 B만큼 움직이면 함수식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차피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그 다음에 2일 때 최대값. 그죠? 한번 풉시다. 한번 풀자. 가감법이 되는 아주 좋은 상황이야. 비비 날아가거든요. 그럼 위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2 되는 거죠. 요거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푸는 거예요. 자, 제곱 꺼내고 마이너스 1승 꺼내요. 그럼 요게 4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5에 2 마이너스 a승이 돼.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겁니다. 뭐라고? 2분의 15? 아니 4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7? 그럼 이제 2의 마이너스 a승이 7분의 4죠. 됐죠? 뭐 2의 a승은 4분의 7일 거고. 뭐 중요하진 않고 f 0값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0 넣으시면 돼. b는요. 이 7분의 4를 여기다가 잘 대입해가지고 풀면 되겠지. 그죠? 여기다가 4분의 7을 잘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죠. 그럼 b가 마이너스 3인 것 같네. b가 틀렸네. 4 곱하기 7분의 4 미안해. 여기가 7분의 4니까 7분의 12네. 5 4분의 7이니까 7분의 4니까 넣어서 계산하면 7분의 16. 계산해줘야겠다. 됐죠? 이런 거 연립 못하면 안 돼요. 됐습니다. 요거 안 되는 사람도 많더라고. 알겠죠? 지수 맞추는 거. 자, 넘겨서 자세히 할게요. 자, 유제 5번도 봅시다. 자, fx 로그 ax의 역함수를 gx는 bx라고 한다 그랬는데 당연히 여러분 빨리 적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쵸? 밑이 같겠지.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가.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가 3,-1을 짓는다 그랬으니까 f3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10을 짓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gx 가지고 놀 거면 gx로 하시고 fx 가지고 놀 거면 fx로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여러분 gx가 좋아요? fx가 좋아요? 지수식이 낫죠? 그러니까 fx가 3,-1을 짓는다는 건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 마이너스 1,3을 지난다는 얘기야. 이 두 점의 좌표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역함수가 지나는 점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문장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 괜찮으세요? 괜찮죠? 오케이. 여기 대입 2번 하시면 끝입니다. 3을 y에다 한번 넣고, 그 다음에 a에다 마이너스 1 한번 넣고, 그 다음에 a에다 마이너스 2 한번 넣고, 여기다 c 한번 넣고. 그럼 요거 제곱 관계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제곱하면 같겠지. c는 9, 그렇지? 그 다음에 a가 어디 있니? 이거야? 그럼 요 a는 3분의 1이네요, 그죠? a랑 b랑 같으니까 얘도 3분의 1이고, 3분의 27, 3분의 29. 됐죠? 오케이. 자, 다음 6번.
자, 일단 요거 한번 그려보세요. A가 1보다 커. 한번 그려보세요. 자, 갑시다.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 그려놓고 접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싹 접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x는 a제곱 분의 1 어디였노?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c,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d, 그 다음에 x는 a제곱이 얘랑 만나는 점을 a,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A가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도 1보다 큰 곳이니까 여기 어딘가고, 그 다음 a제곱분의 1은 밑이 1보다 커서 얘는 1보다 작은 숫자니까 여기 어딘가야. 근데 찍기 전에 a제곱을 여기다 넣어보면 함수값이 이거든요. 그 다음에 a제곱분의 1을 여기다가 넣어봐도 함수값이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라인상에 있는 애라는 얘기야. 내가 y 스케일은 조금 줄여서 그리긴 했지만 되시죠? 그래서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A, X축과 만나는 점이 B, 그 다음에 곡선과 만나는 점이 C,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이 D.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됐죠? 그럼 사각형 넓이가 4라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가 4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높이가 이미 2니까 이 밑변 길이는 몇이겠어요? 2겠죠. 자, 얘는 이제 암산이 안 되겠죠. 보기 꼴을 보아하니. 맞죠? 어쨌든 A 제곱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A 제곱을 곱해가지고 보기차식으로 만든 다음에 가지고 와서 A 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자기가 치환이 좋으면 치환하시고. 됐죠? 근데 굳이 치환 안 해도 이렇게 A 제곱에 대한 2차식으로 볼 수 있으시면 그냥 A 제곱은 근해 공식으로 끝나는 거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플러스 루트겠지. A 제곱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천천히 기초적으로 갈 거야. 나 오늘 삼각함수에서 기가 막힌 거 알려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듣고 가요. 이걸 내가 유튜브에 먼저 찍어 올렸어야 되는데. 7번. 펭귄같이 생긴 온다.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빨랐으면 좋겠다는 거지. 점근선 잡혀 있으면 이렇게 상수항 바로. 그 다음에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얘들아 봐봐. 뭐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가 y는 1이라는 점근선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로그 함수는 이렇게 x는 1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또 y는 x에서 대칭이 뭐 이런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함수에서,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서의 y 정보는 결국 역함수에서의 x 정보가 되는 거야, 그죠? 맞아요? 그래서 y는 1이라는 점근선이 x는 1로 변하듯이 얘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이 gx에 오면은 뭘로 변하겠어요? 그렇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으로 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점근선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잖아. 지수함수 점근선은 상수항이고 로그함수 점근선은 얘를 보고 일정, 이 진수를 0으로 만드는 값. 그럼 b 몇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나 왜 이렇게 숨차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나? 이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숨차. 알겠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8번. 자, 대칭 이동한 후 x축 대칭 이동. 그러면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얘 부호 바뀌는 거니까 여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요.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끝. 요게 fx래. 그럼 요게 점근선이고 뭐 a가 음수라고 했고 이제 원래 올라가는 거였는데 뭔가 x축에 대해서 접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지? 방향성만 잡아도 최대 최소는 끝이죠. 자, fx의 최대값이 3일 때라고 했으니까 0일 때 최대예요? 1일 때 최대예요? 여기죠? 그치? 저기다 0 넣으시면 돼. 요게 3.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암산할 수 있죠. 이만큼이 8분의 1이요. 되죠? 요렇게. 윤서? 자면 안 돼요. 너무 쉬워서. 그럼 자도 돼요. 여기 봐요. 자, 넘기세요. 자, 9번, 10번은 안 풀고 넘겨도 되는데 9번, 10번은 안 풀고 넘겨도 되는데 10번 잠깐 봐. (9번은) 틀려오면 내가 화낼 거예요. 알겠죠? 그죠? 이렇게 지수 통일해서 푸는 거야, 그지? 자, 10번 잠깐 봐. 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꼭 습관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냥 진수 곱해버리고 뭐 4를 올려도 되고 로그가 전체적으로 1이 되려면 얘가 4가 돼야 되지. 그럼 x값이 2개인데 이제 저 진수 범위에 맞는 x값 요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다들 잘 하시는 거고. 자, 이제 레벨 1으로 갑시다. 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선 기울기가 밝혀져 있는 직선이 얹어져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은 점좌표를 찾아야지 할 수 있어. 자, E-X 그래프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그치? Y축과 만나는 점을 A,
0,1이고 그 다음에 x는 2와 만나는 곳 여기가 b. 자,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돼. 2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4분의 1의 제곱. (4분의 루트 73) 찾으시면 되죠.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x는 0에서 fx가 1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쵸? 그래서 이 밑이 1보다 커야 돼요. 끝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야 이거. 자, 2, 3, 4. 4번이에요. 9.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자, fx분의 gx인, gx분의 fx인 요 hx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본 건데 fx 위에 깔아주고 gx 이렇게 밑에다 깔아주면 얘를 3x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럼 6x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또 이렇게 올라가겠지. 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최대 최소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값, 그 다음에 1일 때가 최대값. 이렇게. 그래서 6분의 1.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 암산 좀 해볼래요? 쌤이 요거 풀어온 건데 답만 적어온 게 아니거든? 이거 다 암산한 거거든요. 우리도 같이 암산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해보자. 봐봐. 자, 직선 y는 m이 fx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m의 최대값이 k래. 자, 봐봐. 얘 점근선 몇이야? 2지. 머릿속에다가 y는 2 깔아봐요. y는 2. 요거 2x-3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y는 m은 뭐예요? 그렇지. 이런 상수함수지? 얘가 여기 밑에 있으면 안 만나는 거지? m의 최대값 몇이겠어? 그렇지. 그쵸?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fx를 x로 k만큼 y로 마이너스 2k만큼 내려. x로 k만큼 여기다 마이너스 k. 아이씨. y축으로 마이너스 2k만큼 여기 2에다가 마이너스 2k를 해요. gk의 값은 하고 물어봤네. 그럼 여기다 이제 k 넣으면 되지 뭐. k 몇인데? 2. 됐죠? k가 2야. 여기다 2 넣으면 이렇게. 됐죠? 알아. 듣고 있지? 나 5번. 그림도 없이 갑시다. 여기다 2 넣어요. 4죠? 여기다 9 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1승분의 2승이니까 마이너스 2죠?
자, 선분 중점 찾아봅시다. 9랑 2를 평균 내고 4랑 마이너스 2의 합을 평균 내고 9 넣으면은 이거 2,2인데 잠깐만 2 넣으면 1인데 둘이 더하시면 2분의 15번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번 보세요. 내 말 이해될 거야 이제. 너네 지수함수가 좋니? 로그함수가 좋니? 둘 다 싫죠? 그나마 로그가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 기준으로 다 풀자고. 자, 역함수가 4,3을 지난대. 원래 함수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식 하나 맞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1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보세요. 지금 요 지수함수의 점근선 몇이에요? 3. y는 3이죠. 그럼 당연히 이 역함수의 점근선은 x는 몇이겠어? 3. y는 3은 점근선이면 역함수는 x는 3이 점근선이라고 그죠? b도 3.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4번. 그 다음에 7번은 요 그래프 방향만 보고 그냥 푸시는 거야. 알겠죠?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마이너스 2 넣어서 최대 찾고 4 넣어서 최소 찾으시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아니 4번입니다가 아니고 6번 답이 4번이고 7번 답은 나도 몰라요. 이거 안 풀어가지고 잠깐만. 2번이네. 됐죠? 그 다음 8번 볼게요. 자, 공통 부분을 탄생시키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8이랑 x랑 자리 바꾸면 지수가 똑같아지긴 하거든요. 이해되세요? 보통 x를 밑에 놓고 푸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이거 내가 x를 올려볼게. 이 8이랑 x랑 자리 바꾸자는 거야. 괜찮죠? 여기서 2로그 a의 x를 통째로 t라고 잡아주면은 8로그 a의 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9. 고맙다.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어차피 3이랑 얘랑 곱해지면은 뭐 이런 식이 되죠. t3승이라고 써도 돼요. 괜찮아요? 지수의 3배 되어 있는 형태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8t고 얘가 t3승입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죠? 그 다음에 t의 양변 약분 해도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돼. 왜냐면 t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은 양수의 몇 승이면 항상 양수 아니야. 그래서 t제곱이 8이고 t는 2루트 2가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그러면 얘가 이제 2루트인 거니까 얘가 3분의 2. 그럼 9 넘기면 숫자 왜 이러냐?
3분의 1이라고 그랬니 내가? 2분의 3. 그리고 암산하셔도 되겠어요. 요게 3제곱이니까 그죠? 요거 3승 돼야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레벨 1이었고요. 여기까지만 풀 줄 알아도 18번까지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 레벨 2는 18번 영역이 아니야. 물론 이제 9번 영역이긴 한데 9번과 19번 영역이긴 한데 봅시다. 자, 레벨 2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레벨 이거 레벨 3 어떡하지? 얘들아 레벨 3 일단 와봐. 1번은 중요한 문제니까 일단 봐봐요. 레벨 3 먼저 할게요. 니들 힘이 좀 남아있을 때 레벨 3를 먼저 할게. 얘들아 이 세 문장 다 중요한 문장이고요. 이 수능에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꽤 없긴 하지만 이게 유형 자체가 매년 수능 특강이 있거든. 매년 있어요. 레벨 3에 매년 있어. 작년 것도 있었고 재작년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다 한 얘기니까 한번 들어봐. 자, 그림과 같이 두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겠대. 여기 P, Q. X좌표가 X1, 그 다음에 Y좌표가 Y1, 그 다음에 X좌표가 X2, Y좌표가 Y2 이렇게 잡혀있죠? 기억 보세요. X1이 마이너스 2보다 크냐라고 교점의 위치를 추적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 오케이? 너네 이거 기억나? 여기 fx가 가고 여기 gx가 가. 근데 여기 교점을 x1이라고 했는데 기억해서 x1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니?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려면 내가 뭘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요. 좀 예전에 했던 얘기라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문제에서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여기가 A고 여기가 B 맞니?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죠? 뭘 구하면 되냐면 함수값들을 관찰하시면 돼요. 지금 A에서는 F가 커요, G가 커요? A에서는 F가 커요, G가 커요? F가 크죠. F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FA, GA. 자, 다시. A에서는 F가 커요, G가 커요? F가 크죠. 근데 B에서는 G가 커요, F가 커요? G가 크죠. 이렇게 함수값의 역전 현상을 관측하시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봐봐. 지금 여기가 X1인데 얘네들이 뭘 물어봤니? 마이너스 2가 X1보다 더 작니? 하고 물어봤지? 마이너스가 여기니? 하고 물어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두 함수에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더 크면 답이야.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2 절대값이니까 2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요? 계산 안 해도 돼. 어쨌든 1.5에서 뭔가 뺀 거지. 좀 더 작죠? 동그라미를 탁 치시는 거야.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Y2 물어봤죠? Y2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맞아요? 얘가 1보다 작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랑 비교했냐면 봐봐. 여기 x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여기다 0 넣어보면 돼요. 요게 1이어야 0 되니까. 그쵸? 얘들아 이렇게 구해보면 돼. 뭐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야. x절편 구하는 거니까 y 0 넣고 풀어보면 돼.
그러면은 요게 2가 돼야 되니까 요게 1이 돼야 되니까 x값 마이너스 1이에요. 저는 마이너스 1을 넣어가지고 여기 y 값을 봤어요. 알겠어요? 여기 y 값. x에 몇 넣는다고?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되네? 그쵸? 그럼 계산해보면 6분의 9 마이너스 6분의 3이거든? 뭐야 이거? 그럼 딱 1이죠? 맞아요? 그럼 니들이 눈 크게 뜨고 잘 봐요. 1이 크니 y2가 크니? 1이 크죠? 그래서 맞아요 저것도.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학2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공부하다 보면 합답형 문제에 이런 표현들도 진짜 많아요. 이거 x 증분이랑 y 증분이지. 그쵸? 그래서 x2-x1으로 양변을 나누면 평균 변화율이 하나 만들어져. 봐봐. 양변을 x2-x1으로 나눌 거야. 쌤, 왜 x1-x2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야 기울기 표현이잖아요. 그죠? x1-x2 하면 또 보 바꿔야 되잖아. 봐봐. 얘는 6. 그리고 봐봐요. 지금 x2-x1 양수의 음수예요. x2 써줄까요? 어? 아, 이 계산이 1이 아니라고? 6분의 7이네? 그래, 나도 6분의 7 나오더라. 그냥 6분의 7보다 작으니까 y2가 1보다 작겠거니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좀 더 확실히 하려면요. 여기 확인합시다, 여기. y절편이죠, y절편. 여기다 0 넣어서. 어쨌든 y2는 초록색보다도 작고 빨간색보다도 작아. 오, 잘했어. 고맙다. 나도 풀 때 6분의 7 나왔었는데. 됐죠? 자, 그 다음 갑시다. 네, 지금 x2-x1으로 양변을 나눴거든요. x2-x1은 양수의 음수예요. 여기 보시면 돼요. 양수죠? 양수죠?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 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눌 때 부동호가 안 바뀌면 돼. 대신 이렇게 나누면 이게 몇이에요? 마이너스 7, 그지? 그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면 이런 문장이 돼. 자, 요거 이제 그림으로 푸시는 거야. 이게 뭐니? 쓰세요. PQ의 기울기. 돼요? 좀 연장해 드릴게.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6분의 7보다 더 크니? 하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기울기 마이너스 6분의 7 정도 되는 직선 그려드릴게요. 어떤 기준으로 그린 거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가 x축이랑 135도를 이루는 이 2사분면을 절반으로 가르는 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잖아. 그럼 마이너스 6분의 7이면 절대값이 좀 더 크니까 y축에 붙어야 될 거 아니니? 그죠? 그러면은 이 초록색 직선에서 기울기가 커지면 주황색이 되는 거고 초록색 직선에서 기울기가 더 커지면 더 작아지면 y축에 붙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직선이 마이너스 6분의 7보다 큽니다. 노란색 직선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주황색 직선이 저 초록색 직선보다 기울기가 더 커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그래서 이 세 문장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기울기 가지고 하는 건 좀 연습할 가치가 있고 이런 기억, 니은처럼 교점이랑 어떤 지점을 비교해 놓으면
자, 이렇게 함수값의 비교 또는 y값의 비교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을 큰일 났네. 제일 어려운 거 하는데 왔네. 이거 보자마자 하긴 합시다. 자, 봅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이 레벨 3들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걸, 알겠지?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요 두 문제 빼고의 난이도야. 요 두 문제. 3, 4보다 어렵지. 그러니까 여기 14, 21에 나오는 준킬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준킬러들. 킬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등급까지 가는 데 있어서 목표 문제는 아닌 그 정도 난이도인데, 그 정도 난이도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근데 얘네를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비주류 유형들이에요. 알겠어? 사실 EBS에서 레벨 3들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매년 신유형이 등장하는데 그걸 때를 맞추겠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산모 치고 나면 저랑 기출 분석들을 하실 텐데, 그게 다 끝나고 얘네들을 분석하면 돼요. 알겠죠? 대신 확통 수특은 좀 잘해야겠지. 레벨 3를 다 외워서라도. 왜냐면 내신에 나올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 그냥 이해가 되면 돼요. 한번 따라와 봅시다. 어차피 여러분 뇌가 커져야 등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3등급까지는 여러분들 금방 가실 거지만 그 위까지 가야 되잖아요. 자, 봐요. 자, A가 1보다 클 때, 요게 일단 1보다 크대. 그럼 일단 편한 상황인 거긴 하지, 그지? 일단 편하지, 그지? 그 다음에 fx를 이렇게 하겠대요. 절대값 좀 불편하긴 하지만 안에 있는 건 우리 왠지 많이 다뤄본 함수예요. ax 꼴이 반복되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치환을 먼저 하셔야겠지. 치환은 뭐랑 함께 해야 되니? 범위. 고마워. 범위. 이제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대. 그럼 t는 a 1승보다 크고 a 제곱보다 작습니다. 자, 일단 요게 시작이에요. 되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fx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들이 좀 열받긴 해. 요거 표현 바꾸세요. 좀 정확히 써줘야 되는데 이 문제들을 대충대충 써놨어. 1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항상 5보다 큰 거야. 여기다 1을 넣든 1.1을 넣든 1.2를 넣든 1.3을 넣든 1.9를 넣든 2를 넣든 계속 5보다 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의 값 중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모두 나열하면 a와부터 쭉 된대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값, 세 번째 값, 다섯 번째 값 찾아서 더하는 겁니다. 이게 나랑 풀 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봅시다. 이 겁나 깡패 같았지만 이건 족밥이거든요. 그려보세요. 꼭지점 x절편, y절편 잡아서 그려봐요. 이거 영혼을 다해서 그려보세요. 사실 이걸 시키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지? 그려봐. 이 참수 못 그리시면 안 되죠, 그죠? 우찬 뭐해? 빨리 그려봐.
지민이 지연이 내가 꼭 봐야지. 뭐라고? 왜? 빨리 해. 잘했어. 잘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리면 문제는 못 풀어. 내가 그린 거 봐. 여기 나 한 거야. 잘했는데 이렇게 그리면 이제 문제는 못 풀어. 내가 그리는 거 잘 봐. 부호 틀렸다. 잘했다. 꽤 자세히 그렸네. 이 정도면 이제 풀만해. 이제 5인곳까지 표현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잘했어. 얘는 많이 나아졌어. 좋아. 좋은데 접었으니까 접은 곳에다 9 표현하고 5는 어딜까 한번 생각해보자. 5는 어딜까 한번 생각해. 너 책 없어, 연아야? 이상 아닐 거. 꼭지점도 찾고 T절편도 찾아가지고 2차 함수 그려보라. 잘했거든? 이 마이너스 9가 밑에 잡은 거지? 접었으니까 위가 9잖아. 이 5인 곳도 한번 잡아봐. 너 어떡하려고 그래? 2분의 9라고 쓴 거야? 2분의 8? 그러니까 4지 4,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절편 찾아보고 y 값도 찾아보고. 잘했어. 여기 뭐라고 쓴 거야? 4? 여기 꼭지점 값 찾아야지. 잘했어. 이 접어야지. 절대값. 절대값 해갖고. 저건 어떻게 그래요? 얘 접는 거 봐봐. 얘 잘 접을 거야. 너무 위야. 11 틀렸어. 9야. 이렇게 9. 마이너스 9야. 너 꼭지점 값이 없어, 여기. 아니, 그건 축이잖아. 이제 부등식 풀어야 되는 거니까. 거기 몇이야? 어, 9야. 이제 5인구 찾아봐. 너무 필요 저기 있어. 갖고 와. 그래서 4,9 찾으신 분들은 5인 곳도 한번 찾아봐요. 연아 저거 인쇄 다 되면 갖고 와, 연아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쉬운 문제들을 그냥 건너뛰면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아시겠어요? 잘했고 5인 곳 여기 5인 곳 한번 그어봐. 어디 있어? 5인 곳 5. 자, 제가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물론 우리가 최근에 3, 4차만 했으니까 이런 시간을 또 갖는 겁니다. 보세요. 이 축 바로 나와야 되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4 집어넣어서 꼭지점 바로 나와야 되고요. 이거 마이너스 11이라고 썼지 너. 마이너스 17 플러스 6이 아니야. 안 돼, 나도 그 실수 많이 해. 내가 그래서 아는 거야 지금. 왜 연산 실수했는지. 16 빼기 7 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17 빼기 6 한 거야.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t축이 걸려 있을 거고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거 봐봐. 니네들이 얘네 절편을 못 찾을 리는 없어.
인수분해 그냥 할 거니까. 그래서 17인데 17이 t절편인데 그 이유를 기하적으로도 좀 해석을 해보란 말이야. 여기 지금 y 값이 몇 칸이야? 9칸이지. 그럼 얘가 9칸을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x 값은 몇 칸이야 여기? 3칸, 그치? 3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7이고 여기가 1이야. 이런 공부도 같이 하셔야 돼. 되죠? 되죠? 그리고 여기 뭔가 이제 또 0인 곳이 있을 텐데 0인 곳을 왜 잡냐면 보통 이런 치환을 하면 t가 양수기 마련이니까. 그쵸? 0 넣어서 t절편 7인 걸 구하실 수도 있는데요. 7 너무 높다. 사실은 여기서 16칸이 증가해서 7이 됐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니까 뭐 해야 돼요? 이 부분 접으셔야 되죠. 그럼 요 마이너스 9는 어디로 가야 돼요? 9로 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야. 자, 이렇게 접으셨으면 돼. 되죠? 얘는 사실 그래프를 그려서 이 부등식을 푸는 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마지막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걸 못 그리고 있으면 이제 아예 접근도 못 하는 거고, 얘들아. 요 정도는 해석이, 그러니까 이런 건 해석이 좀 돼야, 지금 이런 건 좀 해석이 돼야, 얘들아. 4점짜리 문제를 풀 수 있어. 4점짜리 문제를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가끔 3점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지금 니들한테 설명할 건 뭐냐면, 이걸 절대값 그래프로 느끼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야 돼. 어떤 문제는 접어서 하는 게 편하고 어떤 문제는 이거 풀어서 하는 게 편해. 이거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해죠, 가해. 5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고. 그쵸? 그래서 보세요. 얘를 접지 않고요. 그러니까 접었을 때는 5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답이 되는 거고, 안 접으면 이 5라는 곳과 마이너스 5라는 곳을 잡아서요. 여기랑 여기가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저 주황색 마을에 사는 x들이랑 t들이랑 이 주황색 마을에 사는 t 값들은 다 같겠지. 그쵸? 어쨌든 이런 교점들 값이 필요하거든. t가 몇 이하고 t가 몇 사이고 t가 몇 이상이고 이걸 표현해 주려면 이제 교점들 값이 필요하거든. 접었을 때 공부를 좀 대충 했던 애들은 이 부분과 y랑 o랑의 교점을 못 찾더라고요. 이렇게 찾으시는 거죠. 접은 거랑 o. 그죠? 요게 교점 두 개는 어떻게 찾는 거예요? 안 접은 거랑 o 이렇게 찾으시는 거죠. 그쵸? 자, 저는 이걸로 풀어볼게요. 왜냐면 평소에 저걸로 많이 풀어본 것 같아요. 자, 잘 봐라. 지금 a가 몇보다 크다 그랬어? 1보다 크다 그랬죠. 그리고 x값이 이렇게 제한 변형이 있었으니까 t가 a보다 크고 a 제곱보다 작지. 원래는 t가 0보다 커야 되는데, 그죠?
지금 이 문제는 t가 적어도 1보다는 크다라는 느낌은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봅니다. 여긴 안 봐요. 되고 있죠? 자, 여기 찾아볼게요. 이쪽에 있는 t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교점 찾으면 되거든. 꼭 부등식을 푼다라는 느낌이 없어도 돼. 5 가져오고 t 값을 찾아요. 근데요, 마이너스는 뺄 거야. 왜? 이쪽 교점은 필요가 없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마을에 사는 t들은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는 마을, 여기 마을에 사는 애들 찾아볼게. 요거를 풀면 돼. 가지고 와서 인수분해 착착 하면 돼요. 이걸 니들이 못하진 않으니까. 이 연습을 하자고. 여기 지금 y값 몇 차이 나요? 4 차이 나죠? 여기 y값 지금 4 차이 나죠? 여기 x값, t값 몇 차이 나는 거야? 2 차이 나는 거죠, 그치? 여기도 2 차이 나는 거죠. 맞아요? 요렇게. 됐죠? 그럼 이 노란색 마을에 사는 t값들 표현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까지는 풀 수가 있어야 되고 이 다음에가 막혀요. 요게 정상. 됐죠? 좀 이따가 결론 한 번 더 내볼 거야. 얘들아, 1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즉 a보다 크거나 같고 a 제곱보다 작은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지금. 알겠어요? 그럼 결국 이 범위가 어디 들어있어야 되냐라는 건데, 이 범위가 이 노란색 사이에 쏙 들어있어서 항상 성립하거나, 이 범위가 이 주황색 마을에 딱 살면서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있는 a부터 a 제곱까지가 이 범위 안에 들어있을 때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t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아니면 이 노란색 마을에 저 t들이 다 살아도 항상 성립하는 거거든? 이때는 a가 여기 있고 a 제곱이 여기 있으면 돼요. 오케이? a랑 a 제곱이 저 2와 6 사이에 있으면은 저 t가 a와 a 제곱 사이에 있을 때 이 식의 값이 계속 마이너스 5보다 작아. 그래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는 거고, 저 a랑 a 제곱이 여기에 살면 t 값이 a부터 a 제곱까지 가는 동안 이 안에 있는 식의 값이 계속 5보다 커가지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돼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a가 4 플러스 루트 14보다 커야 되고요. a랑 a 제곱이 이 사이에 들어있으려면 a가 2보다 커야 되고 a 제곱이 6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a 값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a는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a의 값 중 작은 자연수 작은 수부터 크게 수로 나열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자연수 a 몇이에요? 2. 그다음 7점 몇보다 커야 되니까 8, 9, 10, 11, 12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요게 A1, 요게 A3, 요게 A5. 답이
22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엄청 어렵죠. 근데요, 이건 못 푸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3도 풀긴 풀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한 번만 더. 이리 봐. 얘들아, 요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랑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파트거든? 요거. 고1들이랑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파트예요. 2차 함수의 절대값을 달아가지고 5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고 싶어. 내가 그림을 접은 그림으로 상상할 거면 여기가 9고 여기가 5니까 교점 4개를 찾아야 돼요. 그쵸? 여기 교점 2개 어떻게 찾아요? 안 접은 거랑 5랑. 알겠지? 근해 공식을 써야겠지. 그 다음 여기 교점 2개 어떻게 찾아요? 접은 거랑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남의 나라 문제처럼 느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해결 가능해야 되는 난이도니까 진지하게 공부하셔야 돼. 가져와서 인수분해하면 x가 2랑 6이 나와요. 만약에 안 접어서 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상수함수를 2개로 분신수를 팍 써가지고 절대값이 5보다 크다라는 건 함수값이 5보다 커도 되고 함수값이 마이너스 5보다 작아도 되고. 알겠어요? 이때 교참 찾는 건 뭐 더 수월할 수도 있죠. 돼요? 그럼 답은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저 A랑 A제곱을 이 마을에 살게 하거나 이 마을에 살게 하는 이런 문제였어요. 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네. 다시요. 맨 아래? 아, 이거? 오지. 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걸 풀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푸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2차에 절대값 달아놨다고 해석 안 되고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지금 평소 이런 거 푸시는 분들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쉬고 와서 3번 할게요. 25분까지. 자, 3번이야.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 m은 자연수이고 요거 그렇죠? 그리고 n도 자연수고 그 다음에 여기 점근선이 하나 잡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밑이 몇이야? 3. 얘는 밑이 몇이에요? 9. 누가 빨리 커지고 누가 천천히 커지는 거야? 얘가 조금 빨리 커지고 그지? 얘가 천천히 커지는 거지. 이 밑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율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약간 이런 느낌을 주실 수가 있어. 얘야 뭐 평행이동 안 시켜놓은 거니까 여기를 출발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건데 엄청 천천히 가겠죠. 엄청 천천히 가겠죠. 쟤는 9를 넣어야 1이고 81을 넣어야 2야. 그치? 그러니까 거의 여기를 좀 크게 그리자. 이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증가율이 매우 작아서 이렇게 y 스케일을 좀 확대해서 그리는 게 좋거든요. 거의 지금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 거의. 자, 얘는 좀 땡겨져 있는 거지. 점근선이 n이고 뭐 어딘지는 몰라.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대표 정점은 어디 생겨요? 이 점근선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기억나시죠? 이렇게 올라와서 뭔가 얘도 좀 천천히 가는 이런 친구예요. 이해되시죠? 내 교점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니까 대충 여기다 교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역전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여기가 일단 M입니다. M. 이해되고 있죠? 자, 그리고 잘 봐. n 플러스 1 얘도 자연수고 m 얘도 자연수인데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t가 몇 개래요? 4개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이 콜이 다 빠져 있어요. 이거 정수개수 4개 되려면 얘네 둘이 몇 차이 나야 돼? 5 차이 나야 돼요. 밑에 빠져 있잖아. 이런 수업 내용들 기억나요? 얘가 지금 n 플러스 6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정수가 4개 있는 거야. n 플러스 2, n 플러스 3, n 플러스 4, n 플러스 5 해가지고 4개 있는 거예요. 되죠? 그 다음 n부터 50까지. 50도 어디 있겠지? 근데 이거 50 해봤자 아직도 1점 몇이란 말이야. 81 들어가야 2니까. 뭐 이제 이런 느낌이야 지금. 두 곡선 및 x는 50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둘레와 내부에서 경계값도 포함하는 얘기고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개수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정수 격자점 몇 개 있냐고.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점 찾아서 여기가 몇인지 보고 50까지 점 몇 개인지 살필 거야. 간다. 교점 찾으면 돼요. 물론 더러워. 문제가 더럽긴 해. 근데 얘들아 다 우리가 했던 수업 내용 중에 있어. 이거 밑을 통일시켜야 로그 부등식, 로그 방정식을 풀 수 있겠지. 얘는 밑이 3이고 얘는 밑이 9거든. 나 오늘 진도 좀 덜 나가도 자세하게 수업할 거니까 니들도 열심히 해봐. 자, 밑이 3이고 밑이 9거든. 내가 몇 채 맞추는 게 방정식이 이쁘다 그랬니?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 근데 이제 정의역만 좀 조심하면 되고. 자, 풀어볼게. 가지고 가.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런 게 좀 짜증나는 점인데 봐봐. 2a분의 마이너스 b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나는 플러스 루트만 쓸 거야. 좀 큰 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보통은 2개 중에 하나 나와. 얘네들 눈 보기에도 교점 하나밖에 없지, 그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할 거라고. 이게 윽윽 하고 지워져서 4n 플러스 1이 돼요. 이런 얘기야 지금. 물론 좀 어렵지. 자, 여기서부터는. 근데 봐봐. 얘들아, 지금 이거 무슨 수라고 했어? 자연수. 이거 무슨 수라고 했어? 그럼 이거 무슨 수여야 돼? 루트가 남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 n이 어차피 한정적이에요. 이거 등차 수열이거든? 4n 플러스 1. 초항이 오고 공차가 4잖아. 그럼 루트 안이 이제부터 이런 숫자들이야. 뭐 필요하면 좀 더 찾아볼게. 다음 제곱수까지만 찾아볼까? 루트 밖으로 깔끔하게 숫자가 빠져나와야 되죠. 맞죠? 이 루트 4n 플러스 1이 안쪽이 완전 제곱수가 되면서 깔끔하게 밖으로 빠져나와야겠지. 그럼 될 수 있는 숫자 뭐 있니? 9랑 25랑 49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해석 잘 봐봐. 자, n이 9가 되려면 4n 플러스 1이 9가 되려면 요 n이 2예요. 그럼 m은 몇이냐면 이게 전체가 m이니까 9, 3, 5, 8, 2로 나누면 4. 안 돼. 이건 안 돼. 몇 차이 나야 되는데? 5 차이 나야 되잖아. 그지? 다음. 저기 25가 되려면 몇 번째 항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항이지. 여기 6이 들어가서 얘가 25가 돼. 여기 6 들어가면은 13. 2로 나누면 9. 그 다음에 얘가 6이었죠. 얘네도 6 넣지 아까. 그러면 3 차이 나. 이것도 안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49가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째 항이니까 여기다가 12 넣으면 49네. 그럼 여기서 m값이 뭐 나오냐면 몇 넣지? 12 넣지? 25. 7을 한 번에 더 해버리는데 머릿속에서 16이 나와. 그럼 여기 4 차이는 안 돼. 근데 규칙성이 보이지 않니? 나는 5 차이 나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지금 n들 규칙 보면 4 커지고 6 커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8 커질 거고 의심되면 마지막에 확인해 보면 되니까 괜찮아. 이거 2제곱이고 3제곱이고 4제곱이지. 그 다음 뭘 것 같아?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30이랑 36이 답인데? 아, 그렇지. n하고 m하고 6 차이 나야 되지. 그 다음 것까지 8 차이 나게 10 차이 나게 여기 6제곱. 나오나 보면 돼요. 30 넣어봐. 121이니까 11. 여기 30 넣으면 61 더하면 72니까 2로 나오면 36 나오지. 이거 돼요.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끝난 거야. 조금 화이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 자, 여기 로그 9에 50이고 n 30인 거 찾았으니까 여기 50 넣으면 여긴 로그 3에 20이야. 그쵸? 그 다음 여기는 로그 9에 36이라고 쓰자 뭐. 3제곱이 있고 6제곱이니까 3에 6이라고 쓸까?
됐죠? 그럼 봐봐요. 이거 여러분 1점 몇이에요? 이거 여러분 1점 몇이에요? 이거 여러분 로그 3의 27이 3이죠. 이거 2점 몇이에요? 그럼 내가 이쪽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정수 격자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아? 50, 2. 아니 이거 1점 몇이고 2점 몇이니까 여기 정수 격자점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왼쪽 방향으로 정수 격자점이 총 몇 개 있는지만 조사하면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x값이 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함수가 2가 되는 순간, 자 이렇게 푸는 거거든. 그럼 요 x 39죠. 그래서 39부터 50까지 정수 격자점이 만들어져. 경계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39부터 50까지 정수 격자점 몇 개예요? 12개. 그렇지. 답이 2번. 이 정수 격자점 찾는 문제 중에서는 좀 쉬운 거. 이 좀 쉬운 유형이고 좀 쉽게 나온 거고 요새 트렌드랑은 약간 안 맞다. 요새 이렇게 노가다성으로 잘 안 내요. 됐죠? 뭐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와 로그 레벨 2도 레벨 2인데 제가 여러분 오늘 삼각함수 이론 수업을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레벨 2랑 삼각함수 레벨 1, 2를 풀게. 내가 오늘 삼각함수 이론 수업하면서 니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지금 합시다. 자, 36쪽 펴세요. 펴놓고 그냥 칠판만 보시면 돼요. 전반적인 얘기는 같이 합시다. 여러분 오늘 저번 주 토요일에 모의고사 보시고 8번들 많이 틀렸거든요. 내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거야. 자, 오늘 배우는 거 익혀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세요. 삼각함수. 일단 정의 중요한데 뭐 그냥 가볍게 쓰죠. 그치? 실제로 이런 공식을 잘 이용하진 않고 탄젠트는 기울기라는 게 좀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y는 mx가 이렇게 가는데 얘가 x축과 이루는 양의 각의 크기가 세타야. 그럼 탄젠트 세타 몇이야? 3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쵸? 이거 모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정의 때문에 나오는 공식들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사실은 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니? 루트 3사인이 코사인이다 라는 코사인과 사인의 비율 문제가 주어지면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바꿔 풀죠. 그죠? 요 얘기도 좀 이따 합시다. 여러분들 삼각 방정식들도 엄청 못 풀더라고. 자, 일단 들어봐 일단. 근데 실전에서 얘네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야. 왜? 예를 들어 임의의 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방법을 쓰시는데요? 단위원을 그려서 60도를 그린 다음에
이 점에서의 높이랑 밑변의 길이의 부호랑 이 직선의 기울기랑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끝내시니까, 그죠? 그쵸? 그 다음 6분의 7파이 같은 210도 물어보면 여기서 높이랑 밑에 있지? 여기서 밑변 길이랑 길지? 그 다음 이 직선의 기울기랑 해서 그냥 탄젠트를 읽으시죠. 그죠? 자, 다음 각변환. (2분의) 파이 다 무슨 각이에요? 서 있는 각들 맞아요? 너네 서 있으면 불편하고 누워 있으면 편하다 그 영상 보내준 것도 안 봤죠? 못하는 사람들은 공부해봐요. 요건 다룰 시간이 없어. 알겠죠? 오늘 한 번 더 보내줄게, 단톡방에. 자, 이런 건요. 누워있는 각들이면 안 바뀌고 이거 파이 플러스 세타 3, 4분면이니까 3, 4분면에서 쌓이는 음수 올사탄코 아시죠? 3파이 마이너스 세타 누워있으니까 종류 안 변하고 3파이면 540도 마이너스 세타니까 2, 4분면이지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 그 다음에 2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누워있어서 안 변하고 4, 4분면이라서 마이너스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사인 그래프는요 0,0부터 진동하는 사인 주기 2파이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여기서 사인의 개수가 붙고 b의 개수가 붙고 c가 붙으면 어떻게 돼? 이 c가 진동의 중심이 되고 이 a는 진폭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이 b는 무슨 역할을 해요? 주기를 바꾸는 역할을 하죠. 맞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본형을 잘 조작해서 함수를 그리는 거라고 배웠을 거야. 이제 오늘 이 B에 대한 비밀을 좀 알려드릴 거니까 좀 이따 들어봅시다. 자, 그 다음 코사인 X는요. 1,0부터 시작해서 진동하는 친구죠.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코사인 그래프가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x가 서 있어서 바뀌는 사인 x이기 때문이야. 뭐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죠? 자, 탄젠트 그래프는요. (0,0을) 기준으로 주기가 파이인 함수를 그리는 건데 그렇지! 내가 기준 주기를 뭘로 나누라 그랬어? 2로 나눠서 첫 번째 점근선이랑 두 번째 점근선 빡 찍어놓고 점근선 싹 그려놓고 그리는 거라고 했죠. 너 이 얘기 한 거 아니야? 미적하는 사람들은 여기 뾰족한 것도 기억하고
기울기 1짜리. 그지? 그럼 다음 절편은 어디 생겨? 파이에 생기고 다음 점근선은 어디에 생겨? 2분의 3파이에 생기고. 자, 이게 탄젠트 그래프 특성인데 여기 곱해지는 A랑 B랑 C는 다 같은 거고 역할이 여기서 제가 강조드렸던 거 얘네들 뭐라고 불러요? 점근선. 점근선의 방정식. 불러봐요. 뭐예요? n파이 정수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맞아? 얘가 왜 중요하다 그랬어? 너네 알겠지만 사인 코사인은 조금만 평행이동이 돼 있어도 진짜 개빡쳐요. 모든 x절편들과 극대 극소들을 다 조금씩 옮겨야 돼. 겁나 짜증나거든? 이긴 점근선까지 있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 정도만 바뀌어도 진짜 피곤하단 말이야. 이 정도만 바뀌어도 진짜 피곤해요. 주기가 3분의 파이로 변하고 3으로 묶으면 6분의 5파이니까 6분의 5파이만큼 평행이동시켜서 그려야 돼. 그치? 그래서 이렇게 X쪽에 장난쳐놓은 애들을 쉽게 그리는 방법이라고 해서 얘들아 점근선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야. 잘 들어봐. 여기 X에다가 내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어. 예를 들어서 1 들어가면 뭐 2분의 3파이. 그럼 여기다 2분의 3파이를 넣으면 함수값이 계산이 안 돼요. 뭐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얘가 뭐면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얘도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면 탄젠트가 계산이 안 되면서 점근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점근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찾는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안 변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푸는 게 별로 일이 아니야. 봐봐. 2분의 5파이 넘어오면 어떻게 돼? 2분의 6파이니까 3파이지. 요거 이제 3으로 나눠. 이게 새로운 점근선의 방정식이 돼. 내가 보통 n에다가는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서 0 근처에 있는 점근선들 좀 찾아보라고 하거든? 여기다가 마이너스 4 넣어봐. 몇 파이예요? 마이너스 4 넣어봐. 3분의 마이너스 4파이 플러스 1파이 해봐요.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내가 너네 유리식 연산도 빨리 해준다 그랬지. 방금 여기다 뭐 넣었어 우리? 마이너스 4 넣지. 그 다음 거 마이너스 3 넣어봐. 0 마이너스 2 넣어봐요. 3분의 파이. 그럼 지금 3분의 파이씩 커지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럼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뭐 요런 느낌. 이게 다 뭐야? 점근선들이야. 그럼 이 점근선들의 가운데 x 절편들이 생기는 거니까 얘들을 약간 6분의 2, 약간 6분의 2, 약간 6분의 4, 약간 6분의 2, 6분의 6이라고 좀 봐주면 이 가운데들도 바로 보여요. 여기 마이너스 6분의 파이고 여기 6분의 파이고 여기 6분의 3파이고 여기 6분의 5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런 식으로 탄젠트 끝내면 돼요. 알겠죠? 여기 4 더해져 있으면 그냥 얘가 4야. x축은 밑에 어딘가 있는 거고. 여기 2 곱해져 있으면 그냥 그래프가 좀 날카로워져. 어차피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없어서 신경 쓸 필요는 보통 없어. 이해돼요? 이게 끝이야. 이거 가지고 이제 삼각 방정식 부등식만 다룰 줄 알면 돼. 근데 잠깐 들어봐. 너네 혹시 지금 자기가 이런 것도 못 풀고 있다라면 문제가 커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안 풀리고 계시다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암산이 안 되네. 이 뭐지? 3분의 3분의 4, 3분의 5인가? 열받아 진짜. 이거 뭐야? 135도랑 4분의 18. 하여튼 알겠죠? 자, 여기서 우리 오늘 요 개념 한 번만 이해해보고 우리 토요일날 모의고사 2회차 풀어가신 분들 잘 좀 봐봅시다. 오늘 봐봐. 내가 오늘 시간 조금 오버돼도 이 얘기는 하고 끝낼게. 근데 사실 얘들아, 내 이런 설명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가? 이거 왜 이렇게 다 틀렸어요? 근데 봐. 일단 여기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1번부터 18번까지는 진짜 쉬운 문제들이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다가 이제 안 풀리면 막 자괴감에 빠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당연히 그러셔야 되긴 하는데 이게 공부를 금방 하면 금방 극복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 일단 솔루션 1 보여줄게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봐봐. 그림과 같이 양의상수 A에 대하여 곡선 Y는 2 코사인 AX와 직선 Y는 1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하자. 이거 뭐야? 저거 선분 A, B의 길이가 3분의 8일 때 A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얘를 집에 보내줘야 되는데, 봐봐. 그럼 보세요. 이 길이가 3분의 8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여기 점 찾으시면 돼요. 알겠어? 대단한 풀이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걸 일단 할 줄 알아야 돼. y 몇이야? 1, 여기다 1 넣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이런 거야. 혹시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지금?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코사인 2분의 1 되는 각도. 단위원에서 x좌표값 2분의 1인 동경 두 개. 몇 도랑 몇 도예요? 60도하고 300도. 그래. 어차피 지금 평행이동량은 없고 이게 한 줄기니까 기본형에서는 요 A 없는 기본형에서는 어차피 한 바퀴 내에 있는 두 개의 각도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찾아놓고 x 구하면 돼. 요 길이가 3분의 8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빼면 3의 2분의 4파이니까 여기서 A 구해주려면 뭐 3, 3은 떼고 A 올리고 8 내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라서 답이 그냥 3번이에요. 그러니까 못 푸신 분들은 이거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뭐 대단한 그건 아니야. 알겠어? 근데 이제 내 얘기 좀 잠깐 들어봐, 얘들아. 이런 방법이 있어. 이제 이런 공부를 심화 공부라고 해. 이런 식으로 몇 배 돼 있고 x에 몇 배 돼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있잖아. 모두 다 기본형으로 풀 수 있어요. 기본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곱해져 있지 않은 애들을 기본형이라고 해.
오케이? 자, 내 얘기 좀 잘 들어봐. 어차피 요 2라는 것은 진폭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 1로 보면 그냥 이거 2분의 1이면 되는 거야. 진폭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x값의 위치가 변하진 않아요. 이해되고 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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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좀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거든요. 잘 보세요. 내가 코사인 2x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요. 이렇게 주기가 절반이 되지. 맞아? 맞지? 그래서 요 2는 있잖아. 주기를 절반으로 만드는 요소이면서 진동수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진동수는 2배가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까지도 필요 없고 길이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 여기가 2분의 1인 곳이고 이렇게 길이가 잡혀 있어. 여기가 2분의 1인 곳이면 이 길이들이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몇 배가 되는 것 같아? 2분의 1배가 되겠지.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잡잖아. 그럼 여기 2알파일걸? 왜냐하면 코사인 2알파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코사인 R 여기다 2알파를 넣었을 때 또 2분의 1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코사인 2x든 코사인 3x든 간에 어떤 같은 y값에 대해서 이런 길이들은 다 뭔가 배인 거야. 배수들을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죠? 자, 이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변형되어 있는 친구를 기본형으로 가져가실 때는요. 다시 변형되어 있는 친구를 기본형으로 가져가실 때는요. 이 길이랑 대응을 시키려면요. A배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 길이가 L이잖아요. 그럼 이 길이는 2L이 돼. 알겠어? 왜냐면 이 개수는 이 길이를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 길이를 줄이는 역할을 해. 그럼 다시 늘려서 가져가면 돼요. 알겠어요? 이 길이에 해당되는 길이는 기본형에서는 2L이었을 거라고. 오케이? 이 점에 1대1 대응되는 점, 이 점에서 1대1 대응되는 점, 이 점들을 기준으로 얘 길이가 원래 기본형에서는 이 길이였을 거라고. 그래서 변형되어 있는 거를 기본형으로 가져가시려면 이 개수를 곱해주면 돼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이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면 만약에 자기가 베타랑 알파를 찾았다. 그러면 우리 원래 코사인 그래프에서 여기가 1이면 이제 여기는 2분의 1로 봐야겠지. 여기 절반 차이 나니까. 여기서 원래 길이가 지금 하나가 3분의 5파이고 하나가 3분의 파이니까 이게 3분의 4파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프에서 구해보면. 그쵸? 근데 문제에서 이 길이 몇이라 그랬어? 3분의 8. 그치? 이 길이를 기본형으로 바꾸는 방법. 3분의 8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요 A를 곱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도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가 바로 2분의 파이예요. 저 그래프 때문에 니네들이 이 방정식 풀 생각을 못 하니까 이걸 풀지 말고요. 기본형에서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아서 길이를 구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A 배하면 얘야. 물론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이 위력을 잘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문제가 진짜 어려워지면 여기 값들이 나올까? 잘 안 나오게 되겠지. 맞죠? 모든 걸 다 기본형으로 바꿔서 풀 수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는 또 할게. 마치 여러분 확률과 통계 3단원에서 세상에 많은 정규분포 곡선들을 다 표준 정규분포 곡선으로 옮겨놓고 풀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인 코사인을 있잖아. 다 이 기본형으로 바꿔서 풀 수가 있어. 이런 연습들을 좀 해놓으시면 좋거든요. 하여튼 뭐 아까 그 솔루션 원을 못하면 안 되고 얘들 알겠지? 자 숙제는요. 삼각함수 레벨 2까지 푸시고요. 조금 더 있습니다. 49쪽까지 푸시고요. 뒤에가 이제 사인 코사인 법칙이야. 공식 외워오시고 다음 시간에 공식 설명 안 할 거야. 삼각형 넓이 얘기나 좀 할 거지. 공식 외우신 다음에 레벨 1까지 풀어와요. 62쪽까지입니다. 가운데 레벨 3 건너뛰고요. 레벨 3들은 내가 풀어서 올려놓은 걸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걸로 할게요. 가인이 숙제 할 거야? 찍어가네? 할 수 있으면 하고 네 공부할 거 한 다음에 이상한 얘기를 하는 애가 오늘 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걸 버리면 안 되니까. 수고했어요. 민성이 잠깐 얘기하고 가고 끝. 수고했습니다. 미적반 4시 20분부터 할게요.